우선 그 수사기관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신문 못해요. 꼭 두 명 있어야 돼요. 검사가 할 때는 이제 검찰청 수사관이 참여를 하고요. 사법경찰관이 할 때는 다른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특히 변호인 참여 굉장히 많이 출제된 조문입니다. 이거는 막 한다, 할 수 있다까지 막 나오는 조문이. 그만큼 이거는 많이 나온 겁니다. 제1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만나는 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참여부터 보자고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는 현재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게 해줘야 됩니다. 직권이 아니란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신청을 해야만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의무적이다 하면 틀립니다. 이건 신청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는 변호인 선임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 말이죠.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 뭔 아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아니고, 나번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여하게 하지 채 피의자를 신문하면 이거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참여를 원했을 때는. 그래서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제 참여할 기회를 줬어요. 그럼 변호인 오라 그래라. 언제 신문할 때 출석을 해야 그랬는데 변호인 스스로 출석을 하지 않거나, 변호인 스스로, 또는 10시에 이제 피의자를 신문한다 했는데 1시가 되도록 변호인이 안 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은 수사기관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이 신청권자 중에 쭉 나오잖아. 그럼 항상 우리는 동고인 고용주를 봐야 돼요. 동고인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적부심사 청구와 보석 청구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디귿입니다. 여기에가 지금 접견권이 하나 있고 참여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접견권, 참여권. 요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상으로 우선 봐도 접견권은요, 우선 이제 변호인 접견권은 34조 문제인데,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러니까 변호인이 언제 되냐면 선임이 돼야만 됩니다. 변호인 선임이 돼야 변호인 되는 거예요. 되려는 사람은 변호인은 선임이 안 됐지만은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접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선임되기 전이라도 피의자를 뭐 할 수가 있다? 접견할 수 있어요. 접견권은 누구한테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변호사는 접견권이 다 있다 생각하면 돼. 선임이 안 돼도. 하지만 참여권은 변호인만 참여가 돼요. 선임된 사람만 참여가 된다는 거야.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접견권은요, 제한 못 합니다. 하려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참여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견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접견권 제한은 뭐야?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 없이 제한 못하고 참여권은 정당한 사유예요. 제한 사유가. 그 다음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는 좀 읽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제한 사유입니다. 이게 참여권 제한 사유인데 변호인 참여로 인해서 신문의 방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의 현장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 다른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제한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진술 거부권 알려주는 거 당연히 제한할 수 없고요. 특히 답안입니다. 지금 변호인은 피해자와 옆에 앉습니다. 동석권이 있어요. 후방 착석 또는 떨어져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지금 제한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면 돼. 후방 착석 요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엊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뭐 나번 판례 몰라도 뭐 다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가로를 쳐놨어요. 왜냐면 경찰직에 가로를 이딴 식으로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출제 안 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랬다고요. 이제 판례가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수사기관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그 방식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욕설하면서 막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막 경찰관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부당하다는 신문 방법에 이의 제기했다는 것만큼은 제한할 수 없다. 이 판례예요. 그러면 만일에 고성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있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직 애들 출제하는 유형을 보게 되면요, 탁 가운데를 끊어가지고 부당한 신문 방법을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으면 제한할 수 있는가? 혹시 이렇게 물어볼까도 몰라요. 지 마음대로 판례를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진짜 법의 ABC도 모르는 놈입니다. 알죠? 못 바꿉니다. 판례는. 이 판례란 것은요, 그 어떤 사안이 판결문 자체가 글자가 하나지만은 엄청난 모든 게 응집되어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걸 멋모르게 바꾼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시험 볼 때는 그 가운데 판결 이유도 끊어서 하나 끊어가지고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험은 안 그래요. 경찰직하고 법원직 그 계지를 떨어요. 알았죠? 이렇게. 그 예전에 말이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 20년? 근데, 나 지금 카드로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법전을 만드는데, 법전이 뭔 줄 알죠? 그 출판사가 가장 큰 데가 현암사라는 데입니다. 한 뭐 60년 넘어갑니다. 나도 그 현암사 법전과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현암사에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법전에가 만일에 도로라고 해야 될 거를 현암사에서 법전에 만일에 또로라고 했다고 합시다. 또로. 무슨 말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막 죽간 거야. 뭐라고? 어떻게 또로라고 하냐. 수십 년 된 그 출판사에서 난 무식합니다를 조선일보가 사방팔방에 알리는 겁니다. 못 바꿉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국회에서 도로를 할 걸 뭐로 한 거야? 또로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도로를 못 바꾼다, 이거. 그냥 그대로 써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출판한 애가, 잘못 썼고, 도로? 이렇게 못 바꾼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법을 지가 바꿔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난 조선님을 사과했잖아요. 미안하다고. 알겠죠? 판결문도 마찬가지예요. 지 마음대로 못 바꿔요. 예를 들어 판결문에서 만일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없으니까 이러한다 그러니까 그럼 있으면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꼭 경찰직에서 그딴 문제라 간혹 걸릴 때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그냥 귓살 때리고 싶어요. 명치 무시간 새끼라고. 근데 어쩝니까? 수험생들은 알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내가 가로쳐 놓은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제2항입니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 됩니다. 이때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합니다. 그럼 많이 지정 안 하면 어쩌냐? 이때는 검사, 사법경찰관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다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모르 이 조문이. 2항이 경찰직에서. 당연히 지정, 뭐라고 나오냐면, 피의자가 지정 안 하면은 검사, 사법경찰관 이를 지정한다 이렇게 놨어. 한다 아니야. 할 수 있다, 야. 하겠지, 뭐.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의견.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이 이제 막 윽박지른다 지르면 아니면 검사,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으면 신문 도중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사망이 그러니까 변호인의 의견이 이제 있으면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할 때는요, 그때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적어야 됩니다. 조서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변호인 의견이 있으면 이제 그 조서에 변호인 의견이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피의자의 그 신문이 끝나면 피의자가 진술한 거 피의자 보고 읽어봐라 하는 데 썼죠? 읽어보고 이제 뭡니까? 서명단을 했지 않습니까?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람한 후 변호인에게 조서 후 기명 또는 서명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기재했냐? 그러니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변호인이 됐든 자 했으면 읽어보고 당연히 제대로 써졌는 거 본인이 확인해 봐야 되잖아. 읽어봐라. 보고 제대로 했으면 그것도 옳다고 그냥 서명해라 하는 겁니다. 제5항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변호인인 참여를 했냐 안 했냐 또는 제안을 했냐 안 했냐 같은 거를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417조 준항고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준항고는 이건 무조건 거의 시험에 나와요. 이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금에 대한 거 하나, 압수에 대한 거 둘, 압수물 환부에 대한 거 셋, 피의자 신문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대한 거 4개입니다. 4개. 이 4개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나 변호인은.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준항고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가도 물어보고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항고 아니에요. 준항고예요. 준항고. 또 준항고 대상이 뭐냐 그러면은 구금에 대한 거, 압수에 대한 거, 환부에 대한 거, 피의자 신문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대한 제안에 대한 거, 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244조에 5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인 말고요, 신뢰자,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을만한 사람, 보통 부모, 부모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어요. 동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동석자가 자꾸 시험에 나오는데
우선 이 동석자는요, 거기, 뒤를 읽어보면은 동석자를 정리해놨습니다, 내가.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술해야 될 사람은 피의자, 범죄자죠, 범죄자. 그 다음 이제 피해자. 피해자도 이제 와서 진술해야죠. 그러면 이들은 동석하게 할 수 있답니다. 꼭 동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피의자 연령, 신청, 피고인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연령인데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청 안 해도. 이게 피해자가 13세 미만 신체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거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면은 전부 동석한다가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답니다. 한다 아니에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동석자는 앉아서 뭘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앉아서.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응? 가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만일에 이제 피해자가 한 15살 먹었다고 합시다. 누가 앉았어, 이제? 부모가 동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얘한테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답을 해야 돼? 얘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애들 절대 그런 애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부모가 앉아서. 그것도 만다?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그것도. 그 신문 조사실에서 일어난 모든 말은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제 부모가 뭔가 진술했겠죠. 옆에 앉아서 피해자 대신에. 피해자가 할 것을 이제 피해자 대신 이제 부모가 뭔가 진술했겠죠. 이거는 피해자가 한 거 아니죠. 피해자 진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술자가 총 3명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범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격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이 이제 진술하는데 부모는 이제 우리가 그래 안 했었죠. 그럼 이 부모가 진술한 것은 당연히 무슨 진술이 아니야? 피해자 진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피해자가 아니,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은 무슨 진술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피해자가 아닌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제3자 또는 다른 말로 참고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넓게 보면은 피해자는 아니지만 뭐는 볼 수 있어? 참고인 진술로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인 진술로서 뭐 증거 능력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뭐다?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쓰려면 나중에 참고인 진술로서의 증거 능력을 갖추면 될 것이다. 이 말이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입니다. 영상 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들은 안 합니다. 쓸모가 없거든. 경찰은 해봤자. 왜냐면 이제 이따 할 거야. 경찰은 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송법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좀 한가는 모르는데 예전에 청장이 지시를 했어요. 5, 6년 전에
마약사범들, 절도범들의 그 피의자 신문할 때는 영상 녹화해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소송법에는 없습니다. 보통 경찰들이 마약사범들 예전에 그 피의자 신문할 때는 고문을 많이 해요. 절도범들하고. 왜냐면 마약하고 절도는요, 누범들이, 상습범들이 많아요. 어? 한 번 한 경우가 드물어요. 매번 했다면. 근데 얘가 안 불어, 보통. 그래서 좀 고문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강도 같은 건 한 번 하면 그냥 끝이야. 근데 상습범들이 드물단 말이야. 그래서, 두고버려서 하나가, 양천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가, 마약사범이, 그래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영대. 그래서 그건 그렇지 실제로는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냐? 주로 검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한다가 아니라 뭐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때 영상 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녹화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요. 조사 개시부터 종료 전과 녹화할 때는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가 지금 우리 진술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죄자 있고 제3자가 있는. 얘한테는 알려주고 얘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동의가 필요하다. 알았죠? 범죄자한테는 뭘 해주고 미리 알려주고 영상 녹화할 때는 참고인한테는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피해자나 목격자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그 관계인 피의자에게 진술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안 알려줬어요. 이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을 합니다. 녹화본을 하고 그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서명케 합니다. 이제 봉인에다가 못 뜯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봉인하기 전에 피의자 변호인이 한번 재생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재생해서 시청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진술할 수도 있죠. 영상 녹화 보면서 저 부분 말이야 발음이 좀 불명확하지 않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요 그 부분에 몇 시 그러니까 영상 녹화할 때는 이제 얘가 다 적어지잖아. 막 적었잖아. 그러니까 몇 분에 몇 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기재해 가지고요 그 영상 녹화에 딱 첨부시킵니다. 서면으로 기재합니다. 뭐 다시 녹화 안 합니다.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자 그분 다시 한번 큐 들어갑니다. 무슨 다시 영녹화 안 해요. 그냥 서면으로 기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송법인데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아까 내가 피의자 신문이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는 게 영상 녹화가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영상 녹화는 이거밖에 없잖아. 조항이 사망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사망 가지고 한 문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영상 녹화에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직에서 웃긴 새끼들이 요 형사성 규칙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규칙까지 읽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사람이 진술한 진술을 이제 뭐한다? 조서에 뭐를 해? 기재를 하잖아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서가 증거로 사용하려면은 요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제일 스타트로 진술한 것과 기재가 일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 성립의 진정이라고
진술이라고 합니다. 요게 스타트예요.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이제 그 증거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검사가. 그럼 법관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자, 이 조서에 기재된 것이 당신이 진술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 줄여서 성립의 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애가 이제,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맞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뭘 물어봐? 그러면 요 내용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법관은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사실입니까가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걸 뭐라 그래? 성립이 진정. 예, 내가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물어봐?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건 뭐 나중에 배울 내용 인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데 얘가 뭐 할 수도 있어? 부인할 수도 있지. 맞잖아.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그거 기재돼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부인을 하면 이것을 이제 검사가 성립의 진정을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응? 그 말 했지 않냐? 그래서 이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한다? 영상 녹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못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립의 진정은 누가 증명해야 돼? 경찰이 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해?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녹화 안 해요. 기차 녹화합니까? 그래서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건. 됐죠? 그러면, 자, 읽지. 자. 검사는 피고인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성립의 인정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부인하고 있죠? 이랬을 때는 그 부분에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물은 뭐에다 쓰는 거야? 이 성립의 진정. 부인했을 때. 아니면 얘가 부인을 안 할 수도 있어. 뻔뻔스럽게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죠. 응? 이럴 수도 있지.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설마 뻔뻔스럽게 이렇게 못하니까 글쎄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 이럴 때도 이제 할 수 없이 뭐야? 영상 녹화물을 재생해야지.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가, 두 군데다가. 이건 재생시켜줍니다. 다른 데는 못 씁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 못 합니다. 나중에 배울 탄핵하기 위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두 군데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직권으로 못 합니다. 이건 누가 신청해야 돼? 검사가 증명하기 위해서 쓴 거라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슬쩍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 그럼 드립니다. 법관이 왜 직권을 증명을 합니까? 이건 검사가 증명해야지. 제2항입니다. 검사는 제1항에 신청을 할 때는 이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영상 녹화를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쳤다. 맞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진술은 한 6시간 했는데 그럼 영상 녹화하면 6시간을 다 들으면 법정에서 그것 보다가 날 새게? 그래서 피의자가 어느 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녹화의 어느 부분, 몇 시, 몇 분, 어느 부분에 있다. 이렇게 해야만 그 부분만 딱 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진술한 조서 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만 딱 돌려서 보면 되잖아요. 보고요.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이러한 영상 녹화물은 아까 하려면 전 과정을 다 녹화한다 했습니다. 녹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재인데 1호부터 6호는 읽어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항은 당연합니다. 영상 녹화물은 당연히 조사실이 혼해야 되겠죠. 어둠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되고 얼굴이 분명히 만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상 녹화물 재생하면은 당연히 녹화 당시에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뭐한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6항입니다. 1항부터 3항, 아까 서면 제출은 검사가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 조사 신청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고, 6항은. 그 다음 이제 제3자 진술입니다. 이제 3자. 피해자나 목격자도 진술이 증거로 쓰려면 뭐가 있어요? 뭐를 먼저 해야 돼? 성립인지 인정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때는. 검사는 피의자 아닌 자가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그 검사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대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 성립인증을 부인하면 역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가 녹화물 조사 신청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요 신청할 때는 뭐를 제출해야 되냐면 당연히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 얘는 뭐가 필요했지 아까? 동의서가 있어야 됐잖아. 그래서 얘 신청할 때는 동의서 필요 없죠. 피의자 거, 진술 영상 녹화 재생 신청할 때는 얘 거는 동의서까지 첨부시켜야 됩니다. 동의했다는 거. 자, 그럼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제일 먼저 어떻게 재생을 하냐? 이제 녹화 테이프 가져왔겠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을 불러가지고 그 영상 녹화물을 주면서 야, 이거 봉인된 거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왜? 혹시 편집했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 영상 녹화물이 끝나면 이제 봉인되고 자기가 사인해놨잖아. 봉인이 뜯었는가 안 뜯었는가 바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봅니다. 봉인이 뜯었는가 안 뜯었는가 봅니다. 아까 제3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봉인이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법원은 공판준비 공판기일 봉인을 이제 해제를 합니다. 뜯어내고, 이제 그 부분을 재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노트북에 컴퓨터 여튼 비디오 여튼 여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 가서 봐야지. 그 말이에요, 거기. 이때 영상 녹화물의 재생과 조서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가 같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뭐 할 수도 있다? 재생할 수도 있다.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재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본을 봉인해야죠. 봉인해서 다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봉인된 거 있잖아요. 그건 봉인하도록 하고 이제 서명합니다. 봉인에다가 다시. 그리고 이것을 검사에게 반환합니다. 왜? 어차피 영상 녹화는 누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검사 갖고 있어야지. 자꾸 성립인정 증명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어떤 부분을 또 부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 부분 또 제출해야 하려면 다시 봉인해가지고 뭐 한다? 다시 검사에게 주면 검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피의자가 어느 부분을 부인하잖아? 그럼 또 그 부분 다시 봐가지고 몇십 분 늦게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환기. 아까 이제 얘가 부인하지는 않고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했을 때는 이제 기억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도 재생케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유치하게. 아까 변호인이 2명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한다. 지정이 없으면 검사, 사법경찰관 이를 지정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워낙 많이 나왔어 이거는.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동석자입니다. 피의자 동석은 피의자는 당연히 지금 14세 이상입니다. 13세 미만이면 무죄인데 뭘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피의자는 무조건 동석은 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자, 동석자는 피의자 대신 진술해서는 안 되고
만일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 진술한 것은 피의자 진술이 아니라 뭐야? 참고인 진술입니다. 동석한 사람이 진술이다.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미리 알려줍니다. 피의자니까. 전 과정을 녹화한다. 그리고 변호인 참여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4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준항고. 2번 영상 녹화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으면서 피의자 아닌 자입니다. 제3자나 이 사람들은 영상 녹화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피의자든 피의자 아닌 자든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누가 됐든 검사는 이제 영상 녹화물 조사를 법원에 마한다 신청할 수 있죠. 성립 인정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법원은 이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봉인이 적법했는 걸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봉인 해제하고 재생할 때요. 법정 외의 장소에서 재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할 수 있습니다. 4번 있습니다. 3번 임의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보호실에 갖다 놔버렸습니다. 즉결심판 받기 10분 전이라고 했어요. 불법 감금이고요. 변사체 검시할 때요. 그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원래는 검증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고. 3번 이때 이제 영상 녹화를 할 때 피의자 진술이 이의제기가 있으면 따로 녹화해서 첨부가 아니라 그 이의제기한 부분을 서면으로 적어가지고 첨부시키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음주 측정 이거 두 개는 최근에 원래 경찰직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음주 측정을 다시 해놨습니다만은 검찰에서도 튀어나오대. 우선 기본적으로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음주 측정 방법은 두 개란 말이에요. 호흡하고 혈액이 있죠. 그거를 경찰관이 그 측정 대상자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잖아, 계속. 그러면 그냥 측정 거부죄예요. 혈액 채취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한번 후부죠. 한번 더 부르라고도 있을 수 있죠. 그 누구 재량이다? 사법경찰관 재량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불었는데 이제 측정이 막 확 나왔어. 억울해. 한 번 더 봅시다 할 수도 있지. 경찰, 됐어. 누구 마음이다? 경찰관 마음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무례할 의무는 없고요. 4번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은 구속된 피의자든 불구속된 피의자 관계없죠. 다 모든 피의자에게 인정됩니다.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참여한 신문은 의견 진술이지만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됐죠? 이때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승인받을 필요 없죠.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2번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사법경찰관 물음에 예라고 했어요. 즉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한 것은 위법입니다. 3번이 맞고 4번입니다.
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그 이제 참여권 있잖아요. 이것은 변호인 자신의 뭐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방어를 위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변호인도 변호할 자신의 권리가 있죠. 그래서 변호인 자신의 뭐다?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당시에 18년대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변호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5번입니다. 임의동행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할 때 말입니다. 보조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지구대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을 누가 됐든 지구대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보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경찰관 직무집행가 있어요. 보조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막 기절해 있다 할지, 아니 막 있잖아 막 위급한 환자. 두 번째 체포나 구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스로 출석해서 임의동행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자 보조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의사에 반하여 안 가겠다는 거죠. 임의동행이 아니죠. 의사에 반하여 데려간 행위가 또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했어. 이건 당연히 뭐다? 위법입니다. 여기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이래서 데려간 것은 뭐 음주 측정이든 혈액 측정이든 동의를 했던 증거에 전부 증거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자, 임의동행에서 아까 임의성이 결의하면 무효죠. 위법이죠. 그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 못할 뿐만 아니라 이때 한 긴급체포 역시 뭐다? 위법이라 그랬어요. 자, 4번은 임의동행의 이제 요건이에요. 쭉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고요.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는 미리 알려만 주면 되는 거고 변호인의 그 의견이 기재됐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됐던 이 기재된 조서는 반드시 진술자에게 만다 열람하게 하고 그 부분에 조서에 기명날인 서명케 하고 4번 여기 이제 그 변호인 참여에 대한 불복을 법원에 취소 변경을 우린 3번을 준항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동석자입니다. 하게 한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13세 미만 나머지는 하게 할 수 있다고. 7번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변호인의 참여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뭐 이항이 아까 조문이죠. 필요사항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고. 자, 아까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인은 법원에 항고 아니죠.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3번이 틀렸고. 진술거부권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8번.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피의자의 진술에 영상 녹화할 때 미리 알려만 주면 됩니다.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피의자한테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을 부당하게 제한 또는 중단하면 법원에 취소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죠. 준항고. 3번. 자,
피의자의 동석하게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최근에 자주 나오죠? 3번이 틀렸고. 4번.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어려운 건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지 수사, 그 다음에 뭐야? 인지 절차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수사를 안 하고 수사의 내용이 뭐야? 체포, 구속, 피의자 신문 이런 거 아니야?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 신문했어. 괜찮아. 피의자 신문 후 인지 절차를 밟았어. 괜찮아. 지금 4번은 그 문제네요. 문제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 요에 응하지 않으면 아까 구속영장으로 구인할 수 있죠. 1번은 맞고. 2번은 이제 그 참석자죠. 검사 갈 때는 뭐 검찰청 수사관, 사법경찰, 다른 사법경찰관. 2번이 맞고, 3번 참여권 제한 못하죠. 떨어진 곳을 옮겨 앉아라.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진술 영상 넣고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10번 적절치 않은 것은 이따 배울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하면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하고. 2번 조서가 끝나면 열람하는 피의자가 제기하면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에 추가 기재하고, 이 제기했던 부분은 삭제가 아니라 뭐 한다? 그대로 놔둬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사법경찰관은 신뢰자는 직권 또는 뭐야? 신청이잖아요. 직권이나 신청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동석자는요, 대신 진술하지는 않죠. 대신 진술에 그러면 피의자 진술이 아니죠. 동석자의 진술에 불과합니다. 11번입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아까 조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잖아. 243조 2번. 2번. 검사,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참여 및 그 제한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맞고, 그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불복을 우리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준항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피의자가 지정 안 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정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지. 꽤 많이 나오지. 경찰청은. 12번.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뒤에 앉아라. 이거는 변호권 침해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뭐 할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케 하지 않으면 위법이죠? 그건 증거사용 못합니다. 4번. 인지 절차를 밟기 전 수사. 피의자 신문. 괜찮죠?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피의자 진술 영상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되고, 전 과정을 만다 녹화하고, 완료가 끝나면은 이제 그 피의자의 뭐가 있어요? 동의하고 서명 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을 별도 녹화한 게 아니라 그 이의 제기한 부분을 서면으로 기재해서 첨부시키죠? 4번 틀렸습니다. 14번. 영상 녹화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1번이에요.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할 때 동의 필요 없죠? 미리 알려주면 되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그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이진술이 있으면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녹화한다가 아니라 서면 첨부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이에요. 이 영상 녹화는 아까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 했을 때, 애매했을 때 기억을 환기시켜주기 사용할 수 있죠? 3번이 맞네요. 4번. 이 영상 녹화물은 공소사실, 즉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오로지 두 개만 썼어요.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때 기억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15번.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임의성 문제. 당연히 임의 있어야 되는데 검사가 증명하지 읽어보면 읽어보면 되는 거고. 2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틀렸죠? 하게 하야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죠. 의무가 아니란 말이야. 재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2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2명 이상일 때 피의자가 지정하고 없으면 그럼 사법기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수사 과정의 전부. 그러니까 2번에 약간 국어적 의미도 있어. 문항이. 그치? 하게 하야 하며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네, 그거는 하게 하야만 아니죠. 하게 할 수 있으면죠. 할 수 있으면. 이건 약간 국어적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16번. 그럼 5월 경찰 문제야. 5월에 2문제 나왔네. 영상 녹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1번입니다. 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이 있으면 이제 공판정을 속기, 녹음장치는 나중에 공판에서 보면 될 거고. 2번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 들으며, 피의자 아닌 자야. 미리 알리고 녹화가 아니라 얘한테는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이야.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뭐야? 피의자 거는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이제기하면 그 부분을 뭐 한다? 따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서면 첨부야. 그래서 2, 3, 4 아주 쉽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17번.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있어요. 뭘 길어? 쉽게 말해서 변호인 보고 후방에 앉아라고 요구한 것은 뭐다? 변호권 침해예요. 간단히 이러면 될 거는 A, B 해놓고 길게 적어놨어. 안 되죠? 후방 착석 요구는 이 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 신문 의견 진술이죠. 다만 부당한 신문 즉시 이재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동석자네. 동석자는요, 쭉 앉았습니다. 동석시킬 수 있다. 맞고, 이 경우 동석한 시일 내 피의자 대신해서 진술할 수 있으면 진술 못하죠? 3번 틀렸네. 인지 절차를 밟기 전 피의자 신문 괜찮죠? 그래서 그 17번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개자식이 문제가 무지하게 길잖아. 그래서 읽으면서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나쁜 새끼야. 그 다음 이제 진술과 거는 좀 이따 할게요.